전일장 복습하고 오늘장 미리 예습하는 모닝브리핑 시간입니다. 24일 목요일 한국 성장률 쇼크 대 1분기 호실적 이 두 대립으로 우리 시장은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 중에서도 SK하이닉스와 현대차는 시장의 반응을 크게 이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실적 발표 직후 강하게 반응한 섹터가 있죠. 바로 믿음의 K조선입니다. 헤드라인으로 자세히 짚어볼까요? HD한국조선해양 실적 발표 하반기가 더 기대되는 K조선입니다. 이날 HD현대조선 계열사들이 대거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조선 중간지수사인 HD한국조선해양은요, 영업이익이 무려 8,592억 원대로 예상치를 상회 전년 대비 426%나 증가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936%나 증가했습니다. 공이 하나 더 찍힌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놀라운 성장세죠. 자, 이외에도요, 큰 기대감이 없었던 HD현대미포도 예상을 52%나 웃돌면서 주가가 무려 15%나 급등했습니다. HD현대마린엔진은요, 예상치를 소폭 밑돌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전년 대비 64%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자, 기업별로 호실적 배경을 좀 짚어보면요, 겹치는 단어들이 보입니다. 첫 번째, 환율 상승이고요. 두 번째, 믹스 개선, 즉 수익이 많이 남는 제품들을 팔게 되면서 결국 수익성이 개선됐다는 건데요. HD현대 계열사들의 컨퍼런스 콜 발언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향후 전망을 두고 긍정적인 기류가 읽힙니다. 다음 페이지 체크해 보시죠. 일단 가격이 높은 수주 물량이 계속 반영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HD현대중공업을 기준으로 보면요, 1분기 매출액 중 약 80%가 2022년도에 수주한 선박입니다. 선가, 즉 선박 가격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꾸준히 올랐죠. 즉 향후에는요, 고선가 물량이 반영되면서 실적은 계속 우상할 거란 전망입니다. 여기에 선표, 즉 조선사의 도크별 건조 스케줄을 앞당길 정도로 매출 개선이 빠르게 진행 중이라는 언급도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보자면 매출은 늘어나고 수익성은 계속 좋아질 거란 겁니다. 장 마감 이후에는요, 삼성중공업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제 수치들은요, 예상을 밑도는 수준이라 좀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알고 보니 일회성 비용이 반영됐습니다. 이 비용을 제외하고 보면요,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었고요. 관련해서 KB증권은 건조 물량이 늘며 실적 개선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K조선 아직 여러 발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MRO 협력 기대감이 큰데요. 미 해군성 장관이 다음 달 방한할 예정이고요. 다음 주에 방한하는 트럼프 주니어는 거제 한화오션과 울산의 HD현대중공업 조선소를 방문하죠. 여기에 최근에는요, IMO가 해운 탄소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노후 선박 교체에 대한 기대감도 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드는 생각, 물론 조선주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러나 증권가에서는요, 현재 시기는 2006년에서 2008년도 당시 슈퍼사이클의 초입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앞서 짚어본 여러 모멘텀에 더해 당시에 비해 공급자가 줄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이상도 충분히 기대가 가능하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K조선, 또 다른 슈퍼사이클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시죠. 그럼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는 심수영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볼까요?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KB금융은 장 마감 직전 실적을 발표하는 한편 장 마감 이후에 자사주 소각과 현금 배당을 공시했습니다. 실적의 경우 지난해 홍콩 H지수 ELS 배상 관련 충당금이 해소되며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순이익을 기록했는데요. 약 1조 7천억 원의 순이익을 거두며 전년 대비 63% 증가했습니다. 시장 기대치를 상회한 실적이었는데요. 자사주와 현금 배당 관련 내용도 짚어보면요. 하반기에 발표될 예정이었던 추가 자사주 매입 및 소각 자금을 일부 당겨 3천억 원을 선제 집행하기로 결정했고요. 1분기 주당 배당금을 912원으로 책정한 가운데 올해 총 1조 3,400억 원을 집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간 배당 성향이 낮다는 지적을 반영해 지난해 기말 기준 804원에 불과했던 주당 배당금이 108원이나 늘어난 겁니다. 관련해 KB금융 측은 밸류업 프로그램을 중단 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NH투자증권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증가한 데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당기순이익은 감소했는데요. 구체적인 수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의 경우 4.4% 증가해 2,890억 원을 기록했고요. 당기순이익은 7.7% 감소해 2,082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올해 1분기 시장 거래 대금이 증가하면서 브로커리지나 금융상품 판매 수수료 등이 직전 분기보다 높았지만요. 해외 주식 약정 및 수수료 수익은 경쟁 심화와 시장 축소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HLB제약은 HLB 생명과학의 의약품 유통 전문 기업 신화 어드밴스를 100% 자회사로 편입한다고 밝혔습니다. HLB그룹은 최근 시너지 강화를 위해 계열사 간 사업을 조정하며 그룹 차원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있죠. 그렇게 이번 소식은 최근에 있었던 HLB와 HLB 생명과학의 합병, 그리고 HLB 제넥스의 HLB 뉴로토브 자회사 편입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자회사 편입을 위해 HLB 생명과학은 신화 어드밴스 지분을 전부 양도하는 한편 HLB 제약은 해당 지분 가치에 해당하는 19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 약 97만 6천 주를 HLB 생명과학에 배정하는데요. 관련해 HLB그룹은 이번 인수로 의약품 유통망을 확대하고 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조와 영업, 유통이 수직 계열화되는 만큼 우선은 원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향후 제약은 물론 의료기기 유통 등 다양한 헬스케어 분야로의 사업 확장이 가능해진 만큼 신사업 확장 가능성도 확보했다는 점 참고해 보시죠. 지금까지 장마감 후 공시 살펴봤습니다. 오늘장 주요 공시 뉴스들 살펴봤고요. 저희 속보들을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2+2 협의 관련해서 브리핑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협의의 기본 틀을 마련했다면서 이 통상협의의 공동 보도부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2 협의에서 미국의 상호 품목별 관세 면제 요청을 했었고요. 그래서 특히나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 자동차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했다라는 설명들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미국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의 통상 협의가 성공적이었고 협상 자체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했고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한미 간 전체 패키지가 합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대선 전엔 좀 어려울 것이라고 하면서 7월 패키지를 얘기했다라는 점도 살펴봐야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고 특히나 살펴봐야 될 것들이 이 별도 환율 논의, 우리나라 기재부와 미국의 재무부가 논의할 환율까지도 살펴봐야 될 부분으로 남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 나왔던 발언들 정리를 해봤는데요. 계속해서 증시 모닝 브리핑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유안타증권 김동공 차장과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살펴봤던 공시 외에 일단 지금 저희가 계속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어젯밤에 한미 경제수상들이 참석한 2+2 관세 협상이 1시간 10분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관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증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이슈다 보니까 먼저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단은 이번에 아침에 나왔을 속보에서 전해주셨던 내용들대로 일단은 조금 긍정적으로 좀 풀려나가고 있는 듯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는 데서 이제 좀 시장은 좀 우호적으로 좀 반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일단 좀 하게 됐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은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속도를 내고 싶어 한다라는 의지들이 조금 많이 느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왔었던 중국의 상무부에서 나왔던 보도들을 살펴보면 미국과 지금 협상을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막상 이제 오늘 그러니까 간밤을 지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후보의 얘기 들어보면 누군지 밝힐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이제 협상은 진행 중이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이 보이면서 중국과의 협상의 창구를 계속 열어놓는 모습들이 보였었습니다. 이랬던 이유에는 아무래도 일본과의 협상이 이제 속도가 조금 늦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좀 주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난주부터 일단 좀 협상을 시작했었던 일본이 내부에 이제 좀 정치 상황들 때문에 조금 협상 자체가 좀 늦어지고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 내에서는 지금 현재 이시바 내각에 대한 이제 좀 지지율들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고 정치 스캔들이 좀 껴져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 관세 얘기가 터지기 전까지는 이시바 내각에 대한 이 스캔들 이야기가 일면들을 장식을 하고 있었던 모습이었었는데 이것들이 관세 얘기가 터지면서부터는 이것들이 정치 스캔들이 이제 뒤로 밀리고 관세 얘기가 전면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참의원 선거가 지금 앞두고 있는 것만큼 일본 입장에서는 서두르지 않는다는 입장들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좀 밝히고 있는 것만큼 협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좀 제시를 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 모습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조금 타깃이 되면서 일단 좀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금 눈여겨봐야 될 점들은 조금 상황들이 좀 우호적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경우들이 좀 많았었기 때문에 지금 현지 시점에서 증시들이 조금 많이 그래도 반등이 나온 상태고 외국인 투자들이 사고 있지 않은 상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가 좀 수시로 좀 바뀌고 있다는 점들을 감안을 해보면은 너무 긍정적인 기대들보다는 조만간에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일정 부분 현금들은 좀 들고 갈 필요성들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상황들이 좀 호전되고 있는 것만큼 변동성이 큰 가운데 저점은 좀 높여갈 수 있는 모습들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이 관세 내용들은 집중 진단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저희 방송 시간에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체코가 한수원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없다 최종 판정을 했습니다. 계약이 곧 체결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 팀코리아로 분류됐던 이 관련주들 움직임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은 되는데요. 장기적인 흐름에서는 환율 모습들을 조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문제 없다. 이제 계약에 대해서 문제 없고 이제 곧 본계약이 체결될 거라는 기사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은 이 프랑스와 미국에서 이 계약 체코와의 두코바니 원전에 대한 계약들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좀 딴지를 걸었던 이유들을 살펴보면 이 우리나라가 수주한 금액들이 너무 낮다라는 거였거든요. 프랑스나 이제 미국에서 이제 제시했던 수주 금액 대비 거의 절반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건 한국 정부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불공정 거래다. 이런 것들이 주요 골자였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받을 걸 그랬네요. 그렇죠. 예. 그만큼 낮았다라는 건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저가 수주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왔었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런데도 와중에 이제 이것들이 원화로 결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달러로 결제를 받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달러로 이제 거래를 하는 것이다라고 보다 보니까 높아진 환율들이 약간 좀 자재 수급이나 이런 데서 좀 부담 요인들로 작용을 하면서 수익성이 좀 악화될 여지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 이슈에 대해서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런 긍정적인 이슈들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올 수 있다라는 정도로 일단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것들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조금 약간 환율이 안정화되면서 이익률에 대한 이제 좀 마진에 대한 좀 기대감들을 좀 키워나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환율을 보면서 좀 대응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 해소 요인들이 강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익성을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맥락이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실적 하나 더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그룹이 1분기 실적 발표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1분기 같은 경우에는 관세 전쟁 속에서 그래도 선방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인도와 미국 제철소 투자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는데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죠. 네, 일단 실적은 이제 생각보다는 좀 무난하게는 일단 좀 나왔던 것으로 일단은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좀 한 가지 좀 살펴봐야 될 것들은 지금 현재 상황들이 좀 주변 상황들이 좀 녹록치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은 일단 좀 하게는 됩니다. 일단 이번에 이제 나왔던 것들이 이제 인도 제철소 건립 그리고 북미 자동차 쪽으로 해서 이쪽에서도 이제 좀 제철소 건립하겠다는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현대차와 협력해서 했던 얘기 나왔는데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뭐 본계약이란 개념들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MOU입니다. 특히나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포스코가 2005년에도 한번 좀 시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2022년에도 한번 시도를 했었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상당히 좀 점수를 좀 줄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MOU라는 것들이 이제 아직까지는 뭐 언제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제도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MOU라는 이슈에서 크게 점수를 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북미 자동차 시장 자동차 강판 시장을 위해서 이제 현대차와 이제
21일 날에 현대차 강남서역에서 발표한 내용들도 이것도 결국은 MOU입니다. 모두 다 MOU이기 때문에 이 이슈들 자체는 일단 크게 부각되기는 좀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들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앞으로 이제 나아갈 것들, 영업 환경들에 대한 것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좀 혹시나 이제 중국에서의 무역 협상들이 잘 풀려나가지 않는다면, 미국과의 협상들이 풀려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철강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반대급부로 좀 볼 수 있는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관세 이슈에 일단은 조금 더 집중을 해볼 필요성들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들은 일단 좀 듭니다. 다만 이제 요것들이 이제 회사 내의 재무제표들을 개선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이슈들이, 관세 이슈들이 지속해서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에는, 그러니까 전반적인 시장 주가에는 별로 썩 좋지 않은 영향들을 끼치게 될 가능성들이 높거든요. 때문에 요것들은 아예 좀 장기로 봐야 될 이슈가 되는 건 거지, 현재 지금 이번에 실적과 그리고 이번에 관세 이슈 둘러싸고 있는 이 이슈들이 단기적인 주가 흐름들을 끌어올리기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쉽지는 않은 상황들이 되지 않을까. 결국 관세 이슈를 좀 잘 보면서 대응을 해보자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불확실성 확실히 거치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슈퍼사이클에 올라탄 이 K조선 업계, 이번에 나온 실적들도 나쁘지 않은 실적, 사실은 호실적이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볼만한 소식들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미국 해군성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의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조선소 방문이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조선주가 보통 이런 기대를 받으면 좀 많이 가더라고요. 오늘 흐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늘도 이슈들이 좀 긍정적인 이슈들이 겹치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일단 좀 하고는 있는데, 조선주를 이제 항상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긴 하거든요. 조금 주가 자체는 지금 사실 좀 비싼 것은 맞다라는 이야기는 좀 드립니다. 네. 하지만 이제 좀 전반적인 시장의 상황들이 조선주에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일단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조선주는 이번에 실적들이 잘 나오긴 했습니다만, 실적보다 더 중요한 것들은 이제 수주의 연속성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주가 잘 쌓이고 있을 때는 실적들이 좀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흐름들이 좀 좋아지는 경향들이 있고요. 수주가 이제 꺾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실적들이 아무리 좋더라도 주가가 좀 꺾이는 모습들이 좀 관찰이 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조선주는 도크를 다 채워놓은 상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양적인 측면들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가격을 올리거나 양을 올리거나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양이 지금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격들이 좀 올라와야지 앞으로의 실적들이 계속 올라오는 상황이 되는데, 최근에 신조선가가 살짝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을 만드는데 가장 좀 중요한 재료라고 볼 수 있는 후판 가격들이 올 초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것도 좀 정체기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소위 얘기하는 밸류 관점, 그러니까 모멘텀적인 관점들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좀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슈들, 관세를 둘러싸면서 미국과 협상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이 조선주라는 이 하나의 스토리, 시장의 내러티브,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들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좀 시장의 관심을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는 없을 거다. 다만 장기적인 이슈에서는 약간 좀 물음표가 찍히고 있으니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는 준비는 좀 해보자,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덕근 장관 발언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조선 관련 발언이 있었죠. 조선 관련해서 어떤 발언이 나왔냐면요. 조선업 협력 방안에 미국이 공감을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라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땐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증권가에선 그래도 2006년에서 2008년 슈퍼사이클과 비견할 만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신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요것들이 슈퍼사이클로 완전하게 이제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이제 전제들이 조금 달려야 될 것 같은데, 그것들이 이제 잘 풀려 나가고 있는 분위기가 시장이 좀 많이 쏠리고 있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크가 다 차 있는 상태에서 양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제 미국과의 뭔가 협상에서 미국 현지 조선사들을 이제 좀 우리나라들이 들어가서 이제 좀 늘린다던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이게 완벽하게 돼 있지는 않은 상태이고, 근데 이것들이 풀려 나가는 분위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현실화시켜 나간다라고 하면은 이 조선주들은 진짜 슈퍼사이클로 들어갈 수는 있다.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씩 확인을 해보면서 장기적인 접근들은 하자. 무조건 믿을 거는 아니다. 이렇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계속 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는지 여부까지도 확인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이렇게 유한타증권 김동공 차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